에이서는 보시면 지금 현재 바이빗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한 20위 안에 드는 거래소에는 거의 다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덱스 거래소는 유니스왑이 전 세계 1위인데 유니스왑으로 수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OK 거래소, 업비트, 후오비. 지금 이제 후오비가 제일 거래량이 많았는데 이제 업비트로 또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그러니까 바이빗 8%, OK 8%, 업비트 25%, 후오비 14%, 비트겟 8%, 데이터IO 7%.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업비트랑 빗썸이랑 코인원, 코비 이렇게 4개의 거래소에 원화마켓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마켓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사실 원화마켓에 상장하기가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말에까지 상장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거래소는 되게 까다로워요. 요즘 이제 법으로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아무 코인이나 상장해서 상장비 받고 이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검증 안 된 코인은 상장 안 해줘요. 근데 더군다나 에이서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상장을 해줬어요. 업비트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례적이지만 빗썸과 업비트 동시 상장한 코인도 업비트 사전에 4번째예요. 저렇게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3개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4번째 코인으로 에이서가 뽑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에이서는 원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이 있었는데 이 에이서 코인을 만들면서 회사도 에이서로 이름을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원래 이런 웹 3.0 서비스를 해주던 업체였는데 이제 에이서로 바꾼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더 기반이기 때문에 이더 스캔에 가면은 주소 쳐서 거래량 확인할 수 있고요. 이더 기반이긴 한데 체인은 또 아비트리움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서의 지갑하고 연동할 수 있는 지갑이 지금 메타마스크랑 트러스트 월렛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에이서를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사실 채굴은 아니고요. 보상을 받는 건데 우리가 이제 채굴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 디바이스를 갖고 있으면 일단은 담보가 필요해요. 에이서 담보를 놔야지만 내가 거기에 맞는 에이서를 배당을 받는 건데 이 배당은 하루에 100개씩 나옵니다. 에이서가 지금 현재 내년 중반까지는 고정이에요. 매일 100개씩 나와요. 한 대당.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기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수익률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내가 가격이 어느 가격에 파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수익률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고정되어 있는 게. 보통 채굴은 전체 노드수가 불어나면 채굴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피자 한 판 가지고 10명이 먹냐 5명이 먹냐 100명이 먹냐에 따라서 조각이 작아지는 것처럼 얘도 채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하루에 100개씩 분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몇 개를 받을지가 계산이 돼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에이서를 주지만 다른 코인들도 얘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여기 수익률이. 그리고 얘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또 받거든요. 얘도 쉐어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코인 채굴하고는 조금 달라요. 보통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딱 그 코인만 채굴해서 받고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는 에이서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서 엣지를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장점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PPT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에이서 엣지. 얘는 이제 에이서 엣지고요. 에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형 GPU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서는
AI 및 게임 회사를 위한 분산형 엔터프라이즈급 GPU 클라우드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인프라로 수익을 얻는 회사예요. 그래서 A사는 기술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데이터센터,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보유한 GPU를 통합해서 기업용 GPU 컴퓨팅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한 회사가 아니라 이미 이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제 A사로 이름을 바꾼 거죠. 올해.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보통 채굴은 어느 기업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가 채굴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옛날에는 집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슈퍼컴퓨터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비트코인 지금 현재 채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나온 신형 기계로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불가능.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가능한 게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절반이 싸요.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지 한국에서 했다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예.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싸야지만 조금 남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하고 전기만 꽂아주면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시간 이상 꽂아야 돼. 근데 하루에 20시간 이상 꽂지 않으면 안 나와요. 저번에 우리가 이거 테스트하느라고 전원을 뺐다가 꽂았거든요. 근데 직원이 파워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가지고 20시간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그날만 2가 빠졌더라고. 채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기와 인터넷을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야 에이서에서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자기네들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수익이 명확하게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기업 중심의 에이서는 이제 기업형 GPU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에이서 엣지는 소비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집에다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업형 GPU는 데이터 센터에 세팅되어 있는 서버를 말하는 거고, 얘는 가정용 데이터 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데이터 센터가 돈을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야 돼요. 구축을 하려면. 그 디바이스 서버 한 대 구축하는 거 우리가 2층에서 보시는 그 렉 한 대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싸도 원가로 9,800만 원 이상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개인이 참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 센터를 중소기업에서 구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국가로부터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인터넷도 끌어와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가정이나 이런 기업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전기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기는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백본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업무용도 있는 거고 가정용도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이제 초반에 투자를 하고 이제 자기네들은 시간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건데, 얘네들이 그런 서버를 앞에다가 한 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만약에 앞에 세팅되어 있는 게 사고가 터졌을 때 뒤에서 이제 끌어와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사실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불이 났는데 데이터 복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데이터를 한 번 더 저장하는 서버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받는 비용도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가 돈이 엄청 많이 벌기 때문에 요즘 이제 대기업들이 그 아파트나 이런 거 짓는 대로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가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자재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 센터로 짓는 대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5천억짜리 수주 받아서 지었다고 하던데, 짓고 있다고 하던데, 그만큼 연 수익률이 꽤 높아요,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아파트 안 지려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없는데 가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돈 투자해서 집에서 데이터 센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재밌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논리로 했던 게 파이코인이에요. 그래서 파이코인을 5년 전부터 해왔던 거고, 우리는 사실 파이코인도 데이터 센터에다가 구축을 했어요. 근데 미래로 이제 얘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분산화된 스토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분산화된 스토리지를 뭘로 예시를 들냐면 핸드폰 이제 요즘 제가 작년에 샀는데 1테라짜리 샀어요. 1테라. 보통 256, 요즘은 512 많이 쓰죠. 512기가짜리. 1테라가 1000기가바이트. 1024. 예, 1024기가. 그래서 예. 1테라짜리를 이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왜냐면 512짜리 사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써요. 예, 300기가 이상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256 쓰기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그 이제 1테라짜리 샀으면 나머지가 이제 저장 공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활용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일코인이 나중에 이게 분산화돼서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 이제 수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놀고 있는 저장 공간이 있다면 이런 스토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저장 공간이 있다면 누구든 저장해주고 수익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시를 들자면 뭐였냐면 에어비앤비 아시죠? 이는 호텔이 없는데, 호텔이 아닌데 숙박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데이터 센터는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파일코인이었어요. 그게 IPFS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파일코인 재단하고 분산화된 스토리지로 결합을 했다라고 써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GPU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에이서 같은 경우는 기업형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랑 콜라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되게 이제 매력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느꼈고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어차피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는 KT에 있지만 중국에는 차이나텔레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차이나텔레콤은 한국의 KT ID 센터랑 똑같아요. 통신 업체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청도 시내에서 했는데 공간이 작아요. 시내다 보니까 확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사를 했고 거기서도 계속 우리가 늘어나니까 야,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자비 들여서 한 60km 떨어진 청도에다가 세팅을 해준 거예요. 거기는 가장 최근에 지은 데이터 센터인데 야, 여기서는 얼마든지 늘려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래층에 이제 G필드가 판매가 되면은 그 디바이스가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왜냐면 왜 우리가 자꾸 중국에다 하냐면 전기요금 그리고 관리비가 한국에 있는 그 KT랑 더블 차이가 나요. 더블 차이. 위탁 관리 비용. 그래서 엄청 가격적으로나 뭘로나 효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차이나텔레콤에 있는 디바이스를 중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뭐 아니면 AI 회사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장이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 면에서 보면 중국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GPU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지금 이제 조인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AI 시장이 워낙에 커져버렸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 수요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수익률도 높아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디핀 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다. 그런데 2030년까지 얘네는 1740억 달러라고 얘기하잖아요. 2030년까지 지금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죠? 그럼 얘보다 한 더블 이상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의 크기도 늘어나고요. 또 양도 늘어나지만 데이터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속도가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IDC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게임 시장이 이제 저희 타겟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 시장, 그 두 시장이 가장 커요. 근데 수익은 여기가 더 큽니다. AI 시장이. 그래서 이 디핀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GPU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생산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늘어나고 만들어내는 칩은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 기기로 게임하는 애는 5억 명이래요, 전 세계에. 그리고 로우엔드 기기로 게임하는 애는 28억 명. 이제 사실 요즘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아이폰 쓰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아이폰 사용 금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중국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안드로이드가 편하지 않냐? 왜 굳이 저렇게 피곤한 아이폰을 쓰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이폰을 쓰면 간지가 난대요. 간지가 뭔지 아시죠? 있어 보인다는 거죠, 되게.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걔네들이. 우리는 사실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쓰기가 너무 불편해, 아이폰은. 근데 써본 사람들은 또 되게 편하다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도 아이폰만 쓰더라고. 네. 젊은 애들 다. 저는 이제 처음에 솔직히 아이폰 나오자마자 썼는데, 아이폰 나오자마자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자기 기기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앱을 업데이트할 때는 자기 컴퓨터 아니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때려쳐버려서 아이패드, 아이폰 이렇게 써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물론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지만 초창기 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불편하구나. 복잡하고. 안드로이드는 편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쓰기에는. 그런데 이제 추세가 이쪽으로 동남아 쪽으로는 아이폰 쓰는 애들 엄청 많아요. 유럽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런 클라우드 게임을 하려면 사실 사양이 좋아야 돼요. GPU도 그렇고, 좋은 GPU를 사용하려면 CPU도 그만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가 벌써 한 4,500만 원 이상은 넘어가야지만 이런 클라우드 게임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조립해서 컴퓨터 많이 쓰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보면 2,30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렉도 걸리고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팀 게임 할 때는 이런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PC방 가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지를 구매함으로 해서 이 로우엔드 시장이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GPU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게이머는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근데 TV인데 PC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GPU 클라우드 엣지, 에이서 엣지. 그래서 에이서만의 압도하는 성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최첨단 GPU, 이건 이제 기업형 GPU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형 GPU에 H100 칩이 3,000개 이상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41,000개 이상의 GPU도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최적화된 인프라, 그리고 독보적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뛰어난 속도와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활용률도 이제 76% 이상의 활용하고 있고, 아이오넷 같은 경우는 활용률이 5%도 안 된대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수요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훨씬 높아요. 아이오넷보다. 예.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게이밍 및 AI 시뮬레이션과 같은 고사양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 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프로젝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이서, 아이오넷, 렌더 네트워크, 아카시 네트워크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가장 에이서랑 비슷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고성능 컴퓨팅, 게임, AI 등의 중점을 둔 분산형 클라우드 인프라 이 프로젝트는 에이서는 그리고 이제 요 아이오넷은 분산형 AI 컴퓨팅 네트워크고요. 렌더워크는 이 분산 렌더링 네트워크고 아카시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오픈소스 분산형 마케팅 플레이스 때 에이서랑 약간 비슷합니다. 얘가 가장. 그리고 이제 보시면 타겟층 고객이 클라우드 게임, 클라우드 모바일, AI 스타트업이에요. 아이오넷도 AI 연구자나 AI 스타트업인데 아카시 네트워크는 아직 타겟 고객층이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제 GPU 수도 42,000개의 엔터프라이즈급 GPU를 확보를 했고요. 3,000개 이상의 H100 그리고 최근에는 H200짜리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H100보다는 약간 더 뭐 속도면이나 에너지 효율면이나 조금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률을 보면 76%, 아이오넷은 뭐 5% 미만이고, 그래서 수익률도 훨씬 높다. 그래서 A선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게, 뭐 우리 생태계 이렇게 발전할 거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업체는 실제로 이제 돈을 지불합니다. 근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얘네들은 에이서를 즉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이서 코인을 사게 되면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형 GPU를 활용하게 해준 업체들한테는 그 바뀌어진 에이서로 수익을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수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킹 상품도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를 구매하시면 에이서 코인만 사가지고 스테이킹 상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품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나는 에이서 엣지 안 살래, 스테이킹만 할래 불가. 왜냐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이 수익률을 가지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개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엣지를 구매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서 엣지는 역사상 가장 큰 노드 세일을 한 생태계고요. 그래서 7만 1,000개의 노드 판매를 완료했고 돈으로 따지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판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직원도 150명 돼 있는데 일단 2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싱가포르 재단이라서 싱가포르에 헤드쿼터가 있는 거고 말레이시아, 북경, 태국, 미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은 거의 태국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왜냐면 중국에서 가상화폐 못하게 하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아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태국 가서 미팅 많이 해봤는데 엔지니어들은 거의 북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CEO 같은 경우는 태국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CMO나 이런 애들은 또 미국이랑 싱가포르에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행사했을 때도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미국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왕은 CEO인데 이 사람하고는 우리가 이제 그 줌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미팅을 했는데 엄청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100만 명 이상의 활동적인 커뮤니티 회원이 이미 있다라는 거, 그것도 되게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커뮤니티가 죽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처음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 개발을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e스포츠는 아시죠? 네. 게임 올림픽. 예. 그 북경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락하고 게임하면은 저놈 저거 모델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프로게이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엄청 연예인보다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수입이 인기가 더 높다. 많아요. 수입도 더 많고. 그래서 한국 애들이 이제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 스타크래프트 최고 1인자는 사실 외국이었어요. 그 걔가 이제 용병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거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한국 애들이 게임 제일 잘해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용병으로 다른 나라로 많이 갑니다. 그 유명한 임요한인가 그러죠? 네, 임요한이도 그렇죠. 유명하죠. 예. 아시네요. 네, 예. 임요한. 네, 스타크래프트. 미녀 챔피언하고 했어. 네. 1등 하더라고. 맞아요. 전 세계에서.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애들이 게임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기업 그 선수들로 용병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들은 진짜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뭐 리니지라든지 예.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얘네가 개발한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전부 다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개발하고 나서 이제 텐센트 게임 회사로 또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텐센트가 또 엄청 규모가 큰 게임 회사 중에 하나예요. 얘네도 지금 투자를 했어요. 여기에다. 네, A사에다가. 왜냐면 와. 게임 회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서버 비용이에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모르겠어요? 서버 비용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어딘가에 데이터에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텐센트에서 네. A사에다 투자했다고? 네, 예. 게임 회사니까 텐센트도 게임 중국이 굉장히 게임 큰 회사인데. 당연하죠. 네. 세계 최대의 통신사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회사. 그러니까 이름만 중국이 써갖고. 예 이름은 써진 않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투자도 해준 거고 노드도 사간 거고 왜냐면 이 데이터 센터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돈이 천문학적인 비용이에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뭐 게임을 개발하는 인건비도 많이 나가지만 서버 비용이 제일 비용이 큽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영상이 1억 편 이상 저장을 하려면요 진짜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가 1억을 세는 것만 해도 3년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할 정도니까. 근데 그 영상을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에다가. 그리고 이 저장할 때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영상. 근데 다운받을 때도 되게 많이 걸려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화 한 편 다운받으려면은 막 2시간, 3시간씩 다운받아야 겨우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즉시 보잖아요. 고화질 영상을 즉시 보는 시대예요. 요즘 뭐 4K, 8K로 보는 세상인데 말이 안 되는 세상이죠. 솔직히 그 이전에 생각하면 그 비용이 엄청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큰 유통 회사 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다 아마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아마존이 뭘로 돈 벌어요? 유통해서 돈 버나요?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운영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1년에 벌어들이는 80%는요. 데이터 센터 임대해서 버는 돈이에요. 다 대기업들한테 임대하잖아요. 최근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마존에서. 고양시에다가 8조를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투자하겠다고 왔어. 그랬더니 고양시 주민들이 반대한 거야. 데모해가지고 우리 고양시에다가 지을 수 없다.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뜯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인천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겠다 해가지고 투자 철회했다는 얘기도 있고. 의원님 평택에다 유치하셔. 그 전자파가 나온다 소문이 났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근데 시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유치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포천에서 얻어들이는데 몇만 파 하고 있어요. 세종시가 지금 네이버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예요. 단일 규모로. 세종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거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광주는 AI 전용 또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고 땅 빌려줬고. 평택에서도 땅 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삼성, SK, LG, KT, 뭐 카카오, 네이버. 요즘 카카오나 네이버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 진 거예요. 얘네도 전부 다 빌려서 쓴 거예요, 사실은. 의원님 땅 빌려주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구글, 예. 그거 50년 빌려주고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떼돈 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진짜 떼돈 버는 사업인데,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지어주러 간다니까요. 아파트 안 지어요, 요즘. 현대나 이런 데서. 왜 지어봐야 분양도 안 되고,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분양도 잘 안 되잖아요. 서울이나 뭐 이렇게 한강 근처에 있거나 땅덩어리 좀 값비싼 데나 분양되지. 지방 같은 데는 미분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대기업에서 지어도 미분양이라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 또 자재비도 비싸지. 이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네. 포기하는 업체들 많잖아요, 지금. 근데 데이터 센터는 짓기만 하면 떼돈 벌기 때문에 안 지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요.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지어놓고 임대해요. 근데 이거는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총 1위 찍은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래요? GPU 때문에. AI 전용 GPU 만드느라고 얘네가 엔비디아 직원도 백만장자가 됐어요. 왜냐면 3년 전부터 얘네들이 주식을 받았대요. 월급 외에 30%는 무조건 주식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미 백만장자가 됐대요. 안 파는 애들은. 파는 애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42,000개 이상의 GPU도 20개국 이상에서 확보를 한 거예요. 엔비디아 나스닥에 상장돼 있대요. 아유, 당연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저기 미국이. 엔비디아는 이제 어. 글로벌 기업이니까. 네, 글로벌 나스닥. 기업이고, 자, 확인해봤어요. 저희 이제 2층에 내려가시고 3층에도 보시면은 지금 해놨잖아요, 샘플. 예.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엔비디아 거 GPU 꽂혀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한 개가 가격이 몇백만 원인가 모르겠네. 한국에서 사면은 거의 한 800만 원 이상? 그런 것 같아요. 8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중고로 나와도 가격이 오히려 새로 샀을 때보다 더 비싸요. 좀 더 사드릴게요. RTX 6000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인 것 같아요. 처음에 샀던 비용보다. 그래서 GPU가요. 보통 기계는 중고로 팔면은 거의 10분의 1도 안 쳐주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GPU는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그럼 감가상각도 안 된다고 말입니까? 네네네. 없어서 지금 중고가 더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AI 빼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요. 요즘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앱이라든지 뭘 인터넷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전부 AI 관련해서 거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일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 수입을 벌어다 주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조회사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돈 수익 나는 것도 제일 힘들고요. 초반에는 투자만 해야 되고 그걸 내가 제조회사 하는 분들은 솔직히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지 뭔가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벌려고 하진 않습니다. 의원님은 제약회사 오너도 쏘네. 네. 예, 제약회사. 예. 예, 오너. 제약회사요? 예. 양반. 어떤 이따가 여쭤볼게요. 제약회사.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디바이스하고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깔게 되면 이 그 QR 코드로 연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에이서 코인으로. 근데 저희도 청주에 제조 공장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대게 원물을 가져와서 오일을 뽑는 공장이 청주에 있어요.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돈도 잘 안 돼. 그 돈 투자할 바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다 투자하는 게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입니다. 걔는 투자하자마자 버는데 제조회사는 투자하자마자 버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샘플로 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그래서 우리는 샘플 받을 때 무조건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다 망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죠.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디바이스 구축해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돈이 돼요. 첫 달부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공장 하느니 데이터 센터 하는 게 100번 낫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얘는. 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이상을 뽑을 수 있는 거가 데이터 센터예요. 네. 고장만 안 나면. 근데 가끔 디바이스 고장 나면 고치면 되니까, 부품만 갈면 되니까.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강력한 컴퓨팅을 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고, 전기요금도 5,000원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가정용 데이터 센터예요. 그래서 엣지를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에이서 보상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토큰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공유해준다. 그러니까 세 가지 수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에이서 맨날 100개씩 나오죠, 매일매일. 또 최근에 지갑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 에이서 지갑은 아비트리움 기반이라서 무조건 이더리움 지갑하고 연동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으로 바꾸시면 되고, 이제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복잡하니까 이더 기반에서 참여해서 이더 기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메타웨이브 거래소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피트로 보내서 현금화 하셔도 됩니다. 토크노믹스를 보시면 이 체커노드랑 컴퓨팅 프로바이더들한테 주는 비용이 50%예요.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한테 11%, 에어드랍으로 6% 풀렸고, 재단에 17.5%, 생태계에 15%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 50%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지분에서. 그래서 체커노드 또는 이제 컴퓨터 프로바이더들 한 11%, 16%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에이서 엣지를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23%가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자료도 아주 잘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요 기계 한 대당 우리가 2,000달러로 보시면 돼요. 그 중에 1,300달러가 기계값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딜리버리 다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영업을 했다라는 거는 영업비를 받는 거잖아요. 영업비 안 받는 일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소개한 영업비는 300달러를 받는 거예요. 한 대당. 그러면 10대를 했으면 3,000달러를 받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또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15%네. 예, 팀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로부터 이제 한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매출도 나한테는 커미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팀 커미션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매출은 한 대당 무조건 50불이고요. 이제 나한테서도 멀어진 팀 보너스 6단계에서 10단계 안에 들어있는 매출도 20달러씩 올라와요. 한 대당. 그리고 더 멀어져 있는 것에서도 올라와요. 12달러씩, 8달러씩. 그래서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은 나의 1대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누군가한테 또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개를 해줬던 뭘 했던. 네,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올라오는 또 이런 추가적인 소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나만 살래 해도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소개를 할래 해도 되고, 뭐 관계가 없어요. 야, 20대까지네. 예. 그래서 뭐 엄청나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든 보통 난리가 아니야. 세일즈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세일즈에 한 거에 대한 보상이 700불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700불 여기서 700불 가지고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 혼자 잘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팀이 한꺼번에 잘해서 버는 게 훨씬 크다. 중소기업 사장보다 낫겠네. 조금만 당연하죠. 하면. 네. 어이구. 그래서 요게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킹 상품이 있어요. 요거는 에이서만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엣지를 한 대 구매했어. 그런데 이 에이서 코인도 나도 스테이킹으로 맡길래, 그래서 13,500개가 한 세트예요. 한 유닛이라고 표현을 하면, 얘를 내가 스테이킹으로 맡겼어요. 그럼 하루에 나한테 나오는 개수가 30개씩 나와. 그럼 한 30개씩 나오는데 얘가 30일이면 몇 개예요?
900개. 1년 12달이면 몇 개예요? 1800개. 그냥 나만 13,500개를 맡겼어.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A서 이자가 1800개예요. 그리고 1년이 끝나면 저 13,500개는 내가 다시 돌려받아요. 담보로 맡긴 거니까. 그러면은 얼마예요? 13,500개가 24,300개가 되는 거죠. 이건 나 혼자 했을 때고요. 내가 또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더니 이 사람도 하겠대.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10.5개를 매일매일 받아요. 30일이면 몇 개예요? 315개? 1년이면 몇 개예요? 야, 그거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나와요. 얘는 매일 나와요. 우와. 네, 매일. 채굴도 매일 나오는 것처럼 얘도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난리가 아니네. 네.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팀이 또 만들어졌어. 네. 그럼 여기서 올라온 알파가 어떻게 돼요? 이야. 내가 맡긴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팀 보너스로 올라오는 개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은 우리 회사니까 가능하지 다른 애들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형 GPU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다른 회사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전혀 없다 이거죠?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다 그 말. 예. 전혀 없다. 전혀 할 수가 없다. 없어요. 왜? 아니 기업들이 지네가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 지네가 먹지 회원한테 절대 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13만 5천 개를 넣었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3만 5천 개면 이것보다 10배니까. 그런 경우는 하루에 600개씩 나와요. 하루에.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예요? 이야, 6, 3, 지금 18,000개? 그러면 1년이면 21만 6천 개. 예. 13만 5천 개 맡겨놓고 21만 6천 개를 벌어가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소개한 사람한테도 또 줘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예. 그 사람한테는 하루에 100개씩 나가요. 이거는 마케팅으로 풀리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소개한 사람한테는 100개씩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0개죠? 이야.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네. 그래갖고 한 100배 올라버리면 엄청 나갔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13만 5천 개면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1,000만 원 하면 1,010만 원 정도? 아니 10,000만 원 넘진 않았던데. 아니에요. 75원 하니까. 75원 하면 좀 예, 예. 넘긴다. 근데 이제 어제 60 얼마 할 때는 그치, 850 1,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850 네, 밖에. 맞아요. 근데 이게 코인 가격에 1,000만 따라서 원 하고 1년 있다 얼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1,000만 원치 샀어. 13만 5천 개. 그러면 하루에 600개씩 나와요. 곱하기 30일이면 18,000개고요. 21만 6천 개. 뭐 지금 가격으로 계산해볼게요. 70원 따지자고 70원. 70원일 때 1,000원이라고 치면 75원, 6원. 70원이면 1,512만 원이 이자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치 산 개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코인 시장 외에는 없어요. 부동산도 아시지만 시간이 가야 돈이 되는 거고. 이야. 코인은요 즉각적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 회사가 뭐 호재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가진 않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하면 1,500이 들어온다는 거야 1년에? 그렇죠. 또 어디서 돈이 나와서 들어와? 코인 때문에. 안 오르는데. 아니 안 올라도 안 올랐다 치고